굿바이 일본. 일본에서 대학 교수를 오래 했고 사업도 경영하시는 롯본기 김 교수란 이름으로 활동하시는 유튜버의 책이다. 그분의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유튜브로 여러 번 보고 공감했는데 그분이 쓰신 책이 있다길래 읽어보았다. 책의 내용들이 유튜브에서 방송했던 내용들과 동일하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룬 듯하다. 이 책을 통해서 일본인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알게 되었고 아베 정권이 왜 현재와 같은 태도로 일관하는지 궁금증을 풀어주었다. 일본인은 1000년 이상 사무라이의 칼에 언제든지 목이 잘려나갈 수 있는 살벌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살아왔다. 이들은 오로지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야망을 가지지 않고 복종하도록 길들여진 민족이다. 그래서 가게를 창업하여 사장이 되거나 스스로 한 회사의 대표가 되려는 사람이 한국과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적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회사 생활을 하다가도 좋은 아이템이 생기면 창업을 하거나 스스로 회사를 차려 밑바닥부터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한 회사의 리더가 되려는 사람이 현저히 적다. 한국에서는 누구라도 맘만 먹으면 쉽게 창업하지만 일본인에게 창업한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 주어진 틀을 깨버리는 야망가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를 벗어나지 않으려는 국민성과 윗사람에게 전혀 불만을 표현하지 않고 내색하지 않는 노예 같은 민족성, 그리고 극도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애매한 표현 등은 일본의 사무라이 문화가 만들어낸 기형적인 일본인의 종족적 특성, 종특이 되어버렸다. 과거 일본의 경제성장기에는 불평 없이 묵묵히 일만 하고 조직에 충성하는 이러한 일본인의 민족성이 미국과 경제 패권을 두고 경쟁할 정도로 강력한 제조업의 일본을 건설케 한 원동력이었지만 지금의 글로벌 경제에서는 완벽함보다는 스피드, 경직된 조직보다는 유연한 조직, 아무 표현도 안 하는 것보다는 강하게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그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일본 경제의 장래는 밝지 않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이러한 일본인의 민족성을 갑자기 변화시킬 수도 없는 노르시기에 꽤 장기간 일본 경제의 암흑기는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패자와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일본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인데 일본은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비굴한 성격을 가졌다는 이야기이다. 일본에는 전후 1948년부터 1996년까지 우생보호법이라는 경악을 금치 못할 제도가 존재했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불임낙태 수술을 자행하는 제도이다. 지능이 낮다는 이유로, 청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품행이 단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아무런 죄도 없는 수많은 장애인이 강제적으로 불임낙태 수술을 받아야 했고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했다. 이 얼마나 개탄을 금할 수 없는 일인가. 이러한 악법이 불과 20여 년 전까지 존재했다는 사실에 일본이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얼마나 차갑고 무서운 사회인지, 그리고 상식적인 인권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인지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다. 피해자들은 전국에 2만 5천 명에 달하지만 지금까지 국가에서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했다. 센다이 지방재판소는 이 우생보호법이 헌법 13조에 위반하여 위헌이지만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나라에도 소록도 한센인에 대한 강제 불임 수술이 1950년대에서 70년대까지 자행된 유사한 역사가 있었지만 많은 국민이 이를 부끄러워하고 정부는 법원 판결에 승소한 피해자들에게 국가 차원에서 배상했으며 법을 제정하여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처한 것을 보면 인권 문제에서는 우리나라가 일본을 훨씬 앞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도 일본의 우생보호법 피해자들은 국가의 진심 어린 사퇴와 배상을 요구하며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이를 보면 우리나라의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이 사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자국 국민들도 개돼지로 생각하고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나라에게서 무슨 사죄를 받아낼 수 있겠는가? 일본의 생명경시 풍조.
일본 영화나 애니를 여러 번 봤다면 아마도 일본인들이 자살하거나 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비교적 쉽게 생각한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무사시대에도 할복하여 자살하는 이야기들도 많고 애니 등에서도 자신들의 목숨을 쉽게 내어주는 내용을 많이 볼 수 있다. 일본인의 생명 경시 풍조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살펴보면 20번지 초까지 일본에는 마비키 간인이라고 하는 악습이 존재했다. 마비키라는 뜻을 한국어로 풀이하면 속가내기라고 할 수 있다. 3명 이상의 자녀가 있으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져서 어미가 약한 아이를 발로 목을 짓밟아 죽여버리는 악습이다. 우리는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자식의 배는 골치 않게 하는 강인한 모성애를 지니고 있어서 자식을 내 손으로 죽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때문에 이런 정신병자와 같은 극악한 행위에 큰 충격을 금할 수 없으며 더욱이 20세기 초까지 이러한 악습이 전국적으로 횡행했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할 노릇이다. 에도 말기 시대의 농업학자였던 사토 노부히로 저등신년는 지금의 일본 동북지방인 데와 출우 오슈 지역에서 매년 1만 7천여 명, 지바 천엽 가즈사 상총 지역에서 4만여 명의 아이들이 마비키에 의해 희생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본인의 이미지는 친절하고 예에 바르며 항상 환한 웃음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따뜻한 모습인데 그들의 본래 모습은 이토록 무서운 냉혈한이었던 것이다. 일본인이 이런 정신세계를 가지게 된 배경으로 작가는 잦은 천재지변과 무사시대를 지목한다. 메이와쿠 미혹 문화와 화의 정신. 일본에서 살아보면 스미마센, 실례합니다 혹은 미안합니다 이라는 말과 메이와쿠 미혹, 폐를 끼친다 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게 된다. 일본 사람은 천성적으로 예의가 바르다기보다 폐를 끼치면 안 되는 사회 속에서 체득한 것을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것뿐이다. 우리는 정말 미안할 때나 정말 실례라고 느낄 때 진심이 담긴 사과를 하지만 일본인은 진정한 사과의 뜻을 담고 스미마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일본은 섬나라이고 무라촌, 마을, 사회이며 사무라이 문화의 나라이다. 그러한 환경에서 1000년 이상 살아온 일본인은 와화라는 일본 정신의 질서를 벗어나지 않고 살아왔다. 와를 알기 쉽게 설명하면 우주의 궤도와 같은 것이다. 태양계를 머리에 떠올려보자.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정해진 궤도를 돌고 있다. 일본 또한 이 태양계처럼 천왕천황이라는 태양을 중심으로 전 국민이 주어진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주어진 지역과 직업, 신분에 맞춰 살아가야만 한다. 수백 년에 걸쳐 계승해온 가업은 하기 싫어도 이어나가야 하고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떠나서도 안 되며 고향의 축제 제에는 반드시 참가하여 도와야 한다. 여자는 남자보다 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남자에게 순종해야 하고 일반 시민들은 정치인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 만약 와라는 궤도를 벗어나려고 하는 인간이 있다면 철저하게 응징을 가한다. 회사에서는 마도기와 좋고 창치족라고 하여 조직의 반론을 제기하는 직원에 대해 창문만 바라보게 하고 아무 일도 못하게 응징한다. 지역사회에서는 무라하치부 촌팔분라고 하여 철저하게 소외시키고 교제를 하지 않는 이지매를 가한다. 이 외에도 다양하게 일본인들의 독특한 특성을 저자의 생각과 주장의 근거도 함께 제시한다. 일본의 치매 환자와 수돗물의 상태까지도 다루며 일본이 왜 망국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지 다양한 현상들을 이 책은 설명해준다. 한국인에게 있어서 원수 같은 나라 일본에 대해 재미있고 날카로운 분석을 담아낸 책이다.